첫 번째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볼 텐데 먼저 삼성전자가 문의가 들어와 있네요. 역시나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오늘 장에서 굉장히 강할 텐데 매수가가 75,000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가 53,400원. 또 그 사이에 또 1% 정도 또 올라주면서 7% 정도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가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 40% 정도 올라와줘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비중까지도 같이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의 비중 자체가 30%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셔도 괜찮아요. 최대 30% 정도까지는 삼성전자라면. 근데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지금 시점에 추가 매수를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 조금은 기다리실 필요는 있어요. 어느 타이밍을 기다려야 되냐면은 결국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왜 밀렸느냐를 생각해 보면은 답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동안 이렇게 밀릴 때 SK하이닉스는 강했었습니다. 그 요인은 역시나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수익화가 부재했다라는 이유. 그게 가장 크죠. 역시나 지난 그 23년도 9월부터 해서 디램 가격이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물론 SK하이닉스 대비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저점 높여가면서 잘 올라왔어요. 이때는 디램 가격 반등해주면서 매출 영업이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올랐는데 사실 HBM 관련해서는 기대감뿐이었습니다. 실제 수익화가 된 건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디램 가격이 좀 꺾이고 나니까 확실히 주가가 쭉 밀리고 아직까지 뭐 퀄테스트 진행 중이다 이런 이야기만 들려오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수익화가 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주가가 좀 강하게 밀린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에서 마찬가지고요. 사실 6만 원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만 5천 원대도 마찬가지고 다 역사상 밸류상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PBR 밴드 하단 구간에서 계속 움직임을 가져갔어요. 밸류적으로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거 굉장히 맞다. 바닥 구간은 맞다. 근데 주가는 밀리는 건 역시나 AI에 대한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추가 매수는 고려하실 수 있지만 확실하게 엔비디아 하향 물량들이 찍힌다. 그 포인트가 나올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비중이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점진적인 어떤 흐름들을 기대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즉 시간에 대한 흐름을 좀 여유를 가지고 바라보실 필요는 있다라는 거.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좀 부진할 수 있습니다만 결국 길게 봤을 때 이 퀄테스트 통과 이후에 실제 물량이 찍히는 시점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굳이 매도 없이 그냥 홀딩하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이제 들어온 종목이 2차 전지 쪽이네요. CIS 같은 경우는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에요. 왜냐하면은 저녁에 이제 TV 방송에서도 제가 여러 차례 이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지난 8월 달에 이 종목이 왜 올랐었느냐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마 매수하신 분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는 이제 전기차 포비즘 현상들 발생하면서 전기차 화재 사고들이 있었어요. 그에 따라서 뭐 액침 냉각이라든지 어떤 화재 방지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또 그때 같이 떴던 게 전고체 배터리였습니다. 미래에 이제 화재에 대한 그 확률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전고체 배터리 쪽에 대한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이 CIS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사실 국내에서는 몇 안 되는 기술을 잘 갖고 있는 실체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산 화물계가 있고요. 황 화물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산화물계가 상당히 기술적으로도 좀 산업화가 됐을 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는 그 부분인데 이 CIS가 이 산화물계 쪽에 자회사를 통해서 기술 개발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미 이제 거의 뭐 파일럿 단계는 이미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CIS 같은 경우는 향후에 이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개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또다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포비즘 현상들이 다시 들려올수록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 특히나 2차 전지 이런 전고체 쪽은 실적이 안 찍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 기업 한번 보실게요. 실적 잘 나옵니다. CIS 보시면은 자 일단은 연간 기준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작년에 3,100억 원의 매출 그리고 영업이 거의 400억 가까이 찍혔어요. 근데 시가총액 지금 현재 오늘 하락하니까 6천억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5,900억 시가총액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기업이 지난해 3천억대 매출에 영업이익도 400억 가까이. 영업이익률 굉장히 잘 나오죠. 영업이익률이 무려 13%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부채 비율 유보율 보시면은 재무 건전성도 잘 갖고 있는 기업. 분기 기준으로 보시면은 올해는 더 좋아요. 보시면은 1분기와 2분기 때 일단 영업이익이 1분기에 벌써 184억 찍혔고 2분기에 250억 찍혔어요. 이 두 개만 합한다 하더라도 작년 한 해 매출을 넘어섭니다. 그죠? 거의 넘어서는 수준. 그래서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실적 그에 대한 흐름들도 전년 대비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오늘의 이 하락은 투심 위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매수 단가가 9,560원, 9,560원인데 일단은 올라가야 될 길은 조금 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다시 한번 9,560원. 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한 16% 정도만 오르면 돼요. 근데 이 기업은 이제 거래량 한번 터져줄 때 보시면은 그래도 장중에 20% 이상씩 급등합니다.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거의 상한가까지 갔어요. 끼와 연속성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구간, 현재 이 하단의 8,000원 구간만 크게 이탈 안 한다면은 분명히 이 투심이 위축돼 있는 구간 빠르게 탈피하면서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은 가져가세요. 요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재무 건전성도 잘 가지고 있고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이 성장 동력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은 이 업황에 대해서 억누르고 있는 것뿐이지 이 개별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은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가져가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빠르게 회복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의 분위기, 업황 분위기도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최근에 이 고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1,000원에서 11,500원 구간, 이 구간도 향후에는 돌파는 분명히 할 겁니다만 해당 자리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상승 흐름이 나올 때 분할 매도를 친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에서 1차 매도는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호텔신라가 들어와 있습니다. 호텔신라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요거는 사실 정말 이제 주가가 반등을 좀 많이 보여주면 참 좋겠지만은 팬데믹 이후에도 주가 흐름 자체가 그렇게 좋진 못했습니다. 23년도 때도 보시는 것처럼 그 큰 흐름상에서 월봉을 한번 보여드리면은 박스권에 계속 갇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죠? 하단 구간은 한 7만 원 구간 지켜주면서 그리고 상방은 9만 원 구간 막히면서 22년도 때 움직임 가져가고 23년도 때도 이런 움직임 가져가다가 밑에 이제 7만 원 구간 이탈하고 나니까 주가가 추세적인 하락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가총액도 거의 1조 5천억 밑으로 이제 이탈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코로나 때 흐름보다도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좋지 못한 상황인데 이거는 이제 비중을 만약에 10% 미만으로 가져가고 계시다라고 하시면은 매수가가 이제 저한테는 5,900원으로 오긴 했는데 이게 아마 공이 빠져서 온 것 같아요. 59,000원이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일단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59,000원이라고 했을 때 주가가 이제 현재에서 반등을 보여주려면은 거의 한 55% 정도는 올라야 됩니다. 근데 지금의 분위기가 참 쉽지만은 않아요, 사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어떤 무비자 입국에 대한 허용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은 나와주곤 있지만 사실 최근에 중국 경기부양책 이슈 자체가 조금 사그라들고 있는 시점입니다. 거기다가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면세 수요에 대한 부분 자체도 지금 이번 연도 인천공항 쪽에 그 사이트, 그 이제 호텔신라가 가지고 있는 그 면세 사이트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따른 수익도 조금 악화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늘린 다음에 수익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냐, 그 부분도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아직 면세 채널에 대한 수익화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지 못하는 시점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조금은 부진한 흐름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갈아타는 쪽으로 지금 시점은 확실히 트렌디한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수혜 업종들은 그래도 내년 한 해 동안 시장 주도할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아타는 쪽을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만약에 비중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기다림을 가져갈 수도 있고 하다라고 하시면은 그 이제 단기적으로는 매수하신 부근보다는 일단은 지난 2017년도에 18년도 요 부근 때
저점 구간을 이탈하면서 투심이 좀 더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구간 정도를 바라보는 게 조금은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휴젤도 들어와 있습니다. 휴젤 한번 보면은 사실 휴젤은 저는 일단은 그냥 이 기업명만 보고 매수가를 보지 않았는데 그냥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휴젤의 지금 현재 펀더멘탈은 30만 원 이상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것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릴 때 목표가는 33만 원 항상 제시를 많이 해드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휴젤은 보톡스 관련 기업인 거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모멘텀적인 플레이를 봤을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다가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비만 치료제 관련 시장에 대한 개화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에 따른 부작용 관련해서 이제 이 피부 처짐 현상들 이런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톡스 시장을 좀 더 개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도 미국의 주요 보톡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컨퍼런스 콜 통해서 계속 발표를 합니다. 비만 치료제 시장 개화가 될수록 우리들이 가장 큰 수혜다라고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실제로도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 흐름인데 휴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될 게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유럽에 대한 고객사 레퍼런스를 다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 뚫어놨었고 그 다음에 유럽 뚫었었고 올해 미국을 뚫었습니다. 가장 큰 시장 캐파를 자랑하는 지역들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보톡스 관련해서 초반에 이제 입지를 다져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우리나라 보톡스 시장이 좀 저렴하죠. 그래서 보톡스 관광 온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휴젤 같은 경우는 이런 저가 메리트를 통한 시장 점유율 확대를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해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휴젤 굉장히 이제 실적 흐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휴젤의 주가의 상방을 눌렀던 그간 몇 년 동안 눌렀던 가장 큰 요인은 이 소송건이었습니다. 미 ICT에서 그 소송과 관련된 이 이슈가 있었는데 이번에 승소를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이 소송건이 끝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재평가, 리레이팅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지난 11월 7일 이 고점 구간까지는 계속해서 바라보셔도 된다라는 거. 비중이 적다라면은 추가 매수 고려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전화 상담이 들어와 있네요. 네, 전화 상담 들어와 있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고민되셔가지고 문의 주실까요? 그 휴메딕스요. 네. 휴메딕스하고 JVM. 우선 일단은 저희가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휴메딕스 하나 좀 먼저 봐드리도록 할 텐데. 네, 그게 네네. 5%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비중 자꾸 5%. 네, 좀 됐는데 몇 달 됐는데 매수 단가가 이것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매수가가 34,000원인데요. 네네네. 지금 그거를 버려야 할까, 물을 타야 할까 지금 고민이에요. 일단은 지금 고민은 일단은 이게 갈아타야 될지, 그러니까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비중 확대를 통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탈출하는 쪽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이 업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업황 같은 경우는 휴메딕스가 이 CMO 쪽 사업하고 있는 거는 투자를 하신 우리 시청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CMO 쪽 사업인데 사실 제약바이오 쪽 관련해 가지고는 올해 상반기 때 주가 너무 좋았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그 매크로 환경이 있었는데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보통 이제 대출도 받아서 사업하고 경영하고 하는데 당연히 금리 떨어지면은 기업한테는 좋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 움직임들이 좋았었다가 지금도 금리 인하의 흐름은 맞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분위기 자체가 이 매크로 환경에 영향을 시장이 많이 안 받아요. 금리가 인하가 되고 있다는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도가 예전보다 이번 상반기보다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미국에서의 어떤 그 CDMO, CMO 쪽 우리나라 기업들 좋을 수는 있는데 사실 휴메딕스는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 보긴 좀 어려워요.
거기다가 지금의 이 차트 저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보시면은 네. 제가 하단에 선 2개 그어놓은 거 보시면은 여기가 28,000원 구간인데 이 자리가 그래도 올해 이 바닥 다져놨던 올해 연초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바닥 다지고 거래량 실어주면서 이 자리에서 지켜주고 올려놨던 자리들인데 예. 저번 8월 달에 시장 한번 급락했던 것도 이때도 예. 이 자리에서 예. 잘 버텼어요. 예.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자리를 좀 이탈했어요. 그러면은 그동안 오랫동안 견고하게 잘 지켜놨던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이제 예. 그 자리 뚫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필요해요. 예. 저항에 대한 흐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사실 올라간다 하더라도 매수하신 부분까지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는 이상 좀 쉽진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비중 자체를 그래도 관리를 잘 하셨기 때문에 비중이 5%라고 하셨다고 5%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조금 좀 매도를 하시면서 좀 다른 예. 쪽에 갈아타는 전략을 고려하시는 게 조금 더 예. 기다림이라든지 이런 지치지 않고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저는 휴메딕스는 우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에서 조금 매도 대신에 조금 지켜본다라고 하시더라도 28,0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쪽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로라고 하는 기업이 또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 엠로 같은 경우는 지금 64,000원 매수하셨다고 이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수익권이세요. 아마 제가 지난주랑 이번 주 통틀어서 이 종목 상담할 때 수익권이신 종목이 정말 손에 꼽는데 엠로 오늘 또 처음으로 수익권인 종목이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아마도 지금 시점에 매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될까요? 이게 아마 질문의 키포인트지 않을까, 킥이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조금 더 가져가셔도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엠로 같은 경우가 이번에 실적이 또 잘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3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은 지난해 3분기 때 영업이익이 13억 기록을 했는데 올해 44억 기록을 했죠. 매출액도 230억대. 그리고 이제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 보게 되면은 재무 건전성도 잘 가지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이 아주 살짝이에요.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닙니다. 아주 살짝 150%가 조금 넘기는 하지만 근데 좋은 점은 뭐냐면은 지난해 4분기까지는 부채 비율의 흐름 자체가 120%에서 180%, 200% 넘기는 그런 움직임들 나타났다가 점진적으로 부채 비율 다시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반대로 유보율은 증가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기업의 경영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구나, 효율적인 경영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의 실적도 그거를 뒷받침하듯이 잘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올해 예상 영업이익 자체가 100억 원. 올해 최근에 이제 한 5개년 연속 쭉 봤을 때도 처음으로 100억 이상 기록이 될 것 같고 내년도 170억대, 내후년 200억대 컨센서스 잡혀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에서의 어떤 그 삼성 SDS 향 어떤 물량들 지금 수주에 대한 이야기들 꾸준히 나와주고 있고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엠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움직임 자체가 조금 더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 거래량을 본다 하더라도 워낙 좋아요. 지금 추세적 거래 계속 늘어나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너무 좋고 매수 흐름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기관이라든지 뭐 금융투자 뭐 증권사라든지 투신 뭐 할 거 없이 전체적으로 수급 움직임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끌고 가는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대신에 이것 또한 동일합니다. 비중이 많다. 그러면은 비중이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면은 절반 정도는 지금 시점에 수익 확정시켜 놓고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75,000원짜리를 1차적으로 바라볼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75,000원 보시고 여기서 거래량 더 실어주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높이 보면 한 82,000원까지도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로는 수익 축하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대원화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처음으로 또 스몰캡 들어와 있는데 대원화성 매수 단가가 3,364원이네요. 3,364원. 요거는 사실 지금 현재 주가에 있어서는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한 230% 정도는 올라가야지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비중이 아주 적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이 5% 미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사실 손절 타이밍은 늦었죠. 손절 타이밍은 놓치긴 했는데 만약에 비중이 적다라고 하면은 그냥 과감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쪽 이제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비중이 많다라고 하면은 분할 매도로 그래도 잘라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연화성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3개년 연속 적자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기업이. 그렇다고 해서 뭐 재무 건전성이 아주 뛰어나냐?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유보율이 200%가 안 돼요, 지금. 근데 부채 비율이 160%입니다. 분기 기준 최근 걸로 본다 하더라도 분기 실적이 연일 계속해서 적자 흐름들, 적자폭 키워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번 분기를 최근 2분기 거를 보시게 되면은 유보율과 부채 비율에 있어서 역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발생을 한 건데 사실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만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현재 주가가 한 1,000원 구간대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뭐 밸류적인 매력이 아주 높냐? 사실 뭐 PBR이 0.8배 수준이라고는 하더라도 지금의 이 어떤 성장에 대한 트리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부재하기 때문에 크게 이제 PBR에 대한 저평가 매력, 요거는 자산 가치의 매력,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두 차례씩 그래도 한 주기가 보면 한 3회에서 4개월 정도마다 거래량은 한 번씩 터져주는 연속성들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뭔가 모멘텀에 따른 주가가 단기적인 반등을 보여줄 때마다 좀 매도하면서 분할 매도로 좀 잘라가는 전략으로 대연화성 가져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라메디텍이라는 기업이 또 들어왔는데 또 스몰캡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요. 보시면은 지금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에서 14,262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14,262원 매수를 하셨으면은 아마 9월경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잠시만요.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경에 어떤 이슈가 있었느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면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좀 같이 동반 영향 받은 수준인 것 같아요. 일단은 9월에서 10월에 이 개별적인 이슈가 이 기업이 이제 미용 의료기기 레이저 관련 기업인데 레이저 체열기 관련 기업인데 여기가 이제 미국 시장 진출한다라고 10월자에 이야기도 일부 이때 10월 25일 날 한번 이 당일날 20% 급등했던 날 이야기 들려왔었고 9월에는 미용 의료기기 쪽 워낙 분위기 좋았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스 보시면은 9월부터 10월까지 분위기 계속 이어가면서 좋은 움직임, 대장주로서 역할을 가져갔는데 이 영향을 이 소형주들까지도 일부 반영을 했었다. 근데 지금의 이 분위기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요인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적입니다. 일단은 이런 스몰캡들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이 그렇게 매력적이진 못해요. 아마 지금 5개년 연속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상장을 한 거 보면은 뭐 기술 특례 상장 같은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당장 상장 폐지에 대한 실질 심사 이런 거를 걱정할 것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실적을 잘 끌어올릴 수 있는 기술적인 메리트가 있느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미국 내에서 진출한다 정도인 것이 실제 뭔가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실적에 대한 회복을 바로 기대해 보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그 수급적인 영향 그리고 시장의 어떤 되돌림 현상에 따른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지난 10월 25일자에 그 거래량 터져졌던 구간 위쪽으로 현재 주가 대비 위쪽으로 한 1,500원짜리 저항대가 있습니다. 요 부분 정도에서 조금은 매도하는 식의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이 기업이 너무 분석이 잘 되어 있고 개별적으로 잘 되어 있고 이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비중이 적고 그러면은 추가 매수를 하실 수도 있겠죠. 대신에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아무 때나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언제 하느냐? 보통 요게 예시가 될 것 같아요. 7월에서 8월 요 구간을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의 구간은 이런 식으로 밀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근데 바닥이 어딘지 모르는 게 신규 상장주의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입니다. 기술적으로도. 지금이 바닥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적어도 바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역시나 거래량. 거래량. 최근 이제
그 흐름을 봤을 때 최소 이제 5배 이상 수준에 이 기준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8월 이제 7일과 8일 요 수준 정도의 거래량 정도는 유입되면서 단기 바닥 잡아줄 때 그때를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500원 구간대 매도하는 것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HI 기업이 또 들어왔는데 모처럼 또 들어보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분위기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좋은데 매수가를 보니까 15,900원이네요. 15,900원. 아마 이러면은 이제 어제 또는 이제 수요일 날 매수를 한 것 같은데 BHI 이제 매수 이런 고점 구간일 때는 아마 우리 또 저희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그래도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들이 잘 되어 있으실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고점 구간에서 비중 조절은 잘 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BHI에 대해서 보시면은 역시나 원전 관련 쪽에 대한 이슈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 움직임도 너무 좋고 거래량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종목별 투자자 움직임도 보게 되면은 외국인 매수도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추세는 아직 꺾이는 그런 움직임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봉상의 흐름을 보시면은 이게 지난 2022년도, 23년도, 올해 이제 상반기 보시면은 뚫지 못하던 자리가 다 맞닥뜨려 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못 뚫다가 이번에 이제 지난달 그리고 이번 달까지 5번째 드디어 5수 만에 뚫어놓는 그런 영광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강한 저항벽을 뚫게 되면은 이렇게 단기간 내 강한 슈팅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매수하신 단가에서 물론 추세는 좀 살아있긴 하지만 기대 수익률을 높이 가져가긴 좀 어렵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 월봉상 흐름 또 보시면은 2010년대 그리고 2012년대 워낙 악성 매물이 고점 구간 때 물려 있는 자리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BHI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자리에 물량 잘 소화해 놓는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좀 더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자리에서는 물량 소화가 거치고 올라갈지 또는 단기적인 조정을 또 거쳐갈지 조금은 시장의 판단을 맡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신 부근 정도까지는 한두 차례 계속 왔다 갔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좀 매도를 좀 하시고 비중이 많다면 비중을 많이 줄여 놓으시고 그리고 조금은 조정 흐름이 있을 때 다시 재진입하는 관점으로. 근데 만약에 매수하신 구간까지 오지 않고 추세적인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단에 14,000원 구간 지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밀리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낙폭을 키우면서 한 13,000원 그 다음에 12,000원 구간까지 좀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BHI는 매수하신 부근에서 좀 정리하는 쪽 그리고 하단에 14,000원 구간 지지 여부를 꼭 잘 테스트하자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전화 상담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가지고 문의 주셨을까요? LX 세미콘님. LS 세미콘이요. 네, 매수하신 금액과 비중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립니다. 11만 9,820원에 15%에 11만 2천 원이요. 11만 8천. 11만 8천 원. 네. 그리고 11만 9,820원. 네, 11만 9천 원에서 그리고 이제 비중 자체가 15%. 네. 일단은 혹시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이제 그거 그 상담 받고 해가지고 했는 건데. 네네. 네. 그러면 혹시 매수를 아마 한 작년 23년도 네, 한 7월 네. 부근에서 하신 거네요. 네네. 67일 부분에. 그럼 그 이후에 이제 뭔가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건 없고 그냥 처음에 매수하셨던 그대로 계속 가지고 오셨던 건가요? 그때 13만 원 해가지고 살짝 내려놓은 거예요. 13만 원대 매수하시고 네. 그다음에 조금 더 네.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매수 단가가 11만 9천 원. 네. 일단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뭔가 손절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이미 손절을 하려고 했으면은 빠르게 했어야 되는데 현재 네. 지금 매수하신 금액 대비 거의 50% 정도 빠져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손절하는 건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손절 안 하고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 이거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LS 세미콘 같은 경우는 가져가셔도 괜찮은 기업이긴 해요. 지금은 아무래도 업황이라든지 이 산업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LX 세미콘이 올라갈 수 있을 흐름은 아닙니다. 근데 이 기업의 개별적인 이 펀더멘탈 사람으로 치면은 체력이에요. 체력. 이 체력 자체가 좋은 기업은 맞아요. 워낙 그 지금 이번 3분기 이제 실적 자체도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재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건전한 기업은 맞습니다. 실제로도 뭐 PBR이라든지 PER, 선행 PER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은 이 LX 세미콘은 가져가셔도 되고 대신에 이제 비중이 15%이기 때문에 나중에 5% 정도만 추가 매수를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네.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이 바닥인지 아니면 좀 더 기다려야 할지. 조금 더 기다리셔야 돼요. 지금이 조금 더 바닥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래도 그래요?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바닥이 되려면은 이 LX 세미콘이 이 DDI 살짝 반도체 같은 이거 이제 구동칩 만드는 기업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여기에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재고가 쌓여 있어요.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잘 회전해서 재고가 소진이 되고 나서 나중에 이 주문들이 들어왔을 때 새롭게 또 만들고 회전이 계속 잘 되면서 그래야지 실적도 잘 나와주고 그 견조한 실적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은 재고 부담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재고 부담이 조금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보다는 조금 더 이 재고 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은 아마 이게 시청하시는 저희 한국경제TV라든지 뭐 뉴스 언론 이런 데서 다 같이 이제 너도 나도 다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재고 부담 완화됐다. 이런 반도체에 대한 분위기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올 때 그 타이밍에 더불어서 LX 세미콘이 분기 실적까지 잘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더 그냥 심적인 여유를 가지고 좀 더 지켜보자라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한 얼마 정도 더 기다리면 사실 기다림의 흐름 자체는 뭐 기간을 그렇게 딱 정확하게 제가 산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제한적인데 일단은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일단은 내년 이후까지도 좀 바라보실 필요는 있어요. 아무래도 내년도에는 이 지금 현재 반도체 분위기 자체가 메모리 쪽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최근에 가격이 좀 조정 흐름들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뭔가 반등에 대한 흐름을 찾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사이클상 고려를 해봤을 때 그래도 1년 이상은 조금 더 기다림을 가져가 보자. 그 안에 물론 기업의 기초 체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특별한 모멘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은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게 좋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혹시 네. 하나 더 물어봐도 될까요? 혹시 뭐 LX 세미콘 관련 궁금하신 부분인가요? 네, 그건데 대주전자가 네네. 더 물어봐도 될까요? 대주전자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뭐 그래도 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전화를 그냥 끊으면은 너무 정이 없으니까 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려보면은 뭐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사실 기업의 실적은 잘 나옵니다. 근데 잘 나오는 기업은 맞는데 지금의 업황 분위기가 역시나 좀 쉬어가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화면 잘 보이시죠? 보시는 것처럼 3분기 지난해보다 올해 3분기 때 실적 잘 나와졌고 작년 4분기보다 올해 실적 또 잘 나와주고 그런 흐름들 가져가다 보니까 올해 예상되는 실적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업황에 대한 흐름 자체가 워낙 심리적으로 2차 전지 쪽 관련해서는 워낙 좀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기업의 기초 체력은 좋지만 업황에 의한 투심 위축 그래서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같이 지켜보시는 기업이다. 그래서 매도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에도 이제 궁금하신 어떤 종목이라든지 고민 있으시면은 저희 문의 주시면은 또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건 뭐 또 저의 그런 어떤 에너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또 같이 열심히 방송을 하면서 에너지 있게 또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 사이에 또 올랐네요. 예, 코스피가 한 0.5% 수준 또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도 0.9% 수준.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고 또 특히나 이제 무엇보다 코스닥에서의 상승 종목이 거의 이제 1000종목 가까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오전장보다는 오후장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더 살아나고 있지 않나. 특히나 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문자 종목들 먼저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LG 모처럼 또 지주사 들어와 있습니다. LG 매수 단가가 75,100원이네요. 75,100원. 일단 아마 이 흐름이면은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매수를 하신 것 같고 75,100원의 LG. 일단은 이 기업은 지금 현재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가격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거. 아마 매수하시고 나서 한 3% 정도 하락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일단은 올해 1월 구간대에 이 저점 테스트는 한번 거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시가총액 자체가 11조 원 되는 상당히 이제 우량한 대형주이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흐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이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LG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죠. 워낙 뭐 지금 밸류 지표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은 PBR 0.45배, 선행 PR 8.92배입니다. 기업의 수익 가치 너무 좋고 자산 가치 너무 좋습니다. 이제 대주주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경영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사실 큰 코멘트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점에서 계속 홀딩하면서 잘 끌고 가자. 그래서 이 기업의 어떤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밸류업 관련돼서 12월 중으로는 또 다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밸류업 지수가 출범하고 나서 이야기 나온 게 매년 6월마다 1년에 한 번 리밸런싱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번에 밸류업 관련 지수 출범된 거 종목들 구성 종목들 보게 되면은 좀 실망스러웠죠. 아무래도 사실 코스피 200에서 그냥 압축해 놓은 몇 개 선별해서 뽑아 놓은 지수 정도 아니냐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좀 실망스럽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12월 중으로 한번 리밸런싱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고 그래서 밸류업 관련해서의 어떤 모멘텀을 주기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LG 같은 경우도 올해 초에 1월에서 2월 이때 밸류업 관련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저점 다지고 나서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이 흐름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다음으로 이제 APR 화장품 기업이 또 들어왔네요. APR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매수하신 금액이 75,000원이라고 또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화장품 쪽은 최근에 분위기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 몇몇 종목들 이제 종목 상담하고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번 주 내내 지켜봤는데 조금 업황 자체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틀 전이었나요? 실리콘2 어제였나요? 어제 실리콘2 잠깐 보면은 어제 주가가 한 26% 장중에 아주 강하게 밀렸어요. 거래량도 굉장히 크게 터져주면서. 근데 이 흐름이 뭐냐면은 사실 실적 자체가 컨센 대비 좀 부진하긴 했습니다. 물론 전년 대비 잘 나온 건 맞는데 화장품 쪽이 상반기 때 실적 매출 너무 잘 나오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겁니다. 반도체와 동일해요. 반도체도 중간에 한 3분기 실적 발표 전에 나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눈높이 너무 높고 그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 떨어지고 그 흐름들이 나타났었죠. 화장품도 동일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트럼프 당선인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보편적 관세입니다. 화장품 같은 경우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미국향 물량들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의 성장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면서 상반기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 보편적 관세에 대한 부과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성장 동력에 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업황에 있어서는 분위기가 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쪽에 대한 메리트를 찾으려면은 지금은 비중국 쪽 물량보다는 중국 쪽 물량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APR 같은 경우는 사실 신규 상장하고 나서 실적도 너무 잘 나와주고 좋은 기업은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 5월, 6월, 7월 구간 때 상승했던 요인이 역시나 이제 비중국 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워낙 높았어요. 그에 대한 부분들 눈높이가 좀 해소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이 부진에 대한 흐름들,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좀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 하지만 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기업이 돈을 잘 벌입니다. 정말 일단은 이제 화장품 이제 유통 관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가 올해 예상된 게 거의 한 7천억 가까운 매출, 영업이익도 1,200억대. 그죠? 유보율, 부채 비율 굉장히 우량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가 되는데 피어그룹 이제 글로벌 피어그룹이랑 비교를 해 보게 되면은 뭐 아주 수익성이 뭐 이제 나쁜 것도 절대 아니고 수익성이 좋기 때문에 피어그룹 대비해서 너무 고평가는 아니다라는 거 좀 염두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난 8월 5일자 저점 이탈하게 되면은 역시나 신규 상장 이후에 밑에서 받아줄 수 있는 지지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이탈 여부만 좀 잘 체크하면서 홀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해당 자리 이탈하게 되면은 조금 더 낙폭을 좀 과하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은 일부 비중 축소에 대한 부분도 염두는 해두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종목으로는 이제 세명전기 들어와 있네요. 세명전기. 자, 세명전기가 매수가가 57,800원. 예. 이것도 아마 이제 그 매수가를 잘못 보내주신 것 같아요. 공을 하나 더 붙여주셨던 것 같은데, 이제 5,780원이지 않을까 일단은 예상을 해봅니다. 관련해서 보게 되면은 5,780원 매수 부분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업황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굉장히 좋죠. 지금 가장 대표 종목 이 전선 전력기기 쪽 보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을 보시면 돼요. 어때요? 지금 지난 한 7월 8월만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하면서 이제 조정 나오는 거 아니냐 하면서 주가 밀렸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이 자리 다 회복하고 다시 한번 신고가 구간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HD 현대일렉트릭 이 변압기 만드는 회사죠. 워낙 AI발 어떤 전력 수요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주고 실제로도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력기기 전선 쪽 특히나 트럼프 2기 행정부 두 번째 행정부의 경우에는 인프라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이 첨단 산업, 혁신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민간 기업의 어떤 그 투자를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것들이 더 증설이 가팔라질 수가 있어요. 속도가. 그럼 당연히 전력에 대한 수급 자체가 더 부족해지기 때문에 이거의 사이클은 절대 지금 시점에 끝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선 전력기기 쪽의 분위기는 조금 더 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HD 현대일렉트릭이 우리나라 대표 종목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또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는 계속 이어가는데 세명전기 자체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미국향 수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크지 않죠, 당연히. 시가총액 한 700억대 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송배전 선로 이런 것들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사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업황의 정말 핵심적인 수혜주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이 분위기 자체를 보면은 동조화되는 움직임들 분명히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뭐 5월에서 6월 넘어가는 요 조정 구간, 요 거래 없이 조정 나왔던 요 구간들의 이 저점 구간 때 크게 이탈 안 하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박스권 상단 구간 6,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중이 많다면은 이 매수가 부근 정도에서는 조금 덜어내시고 잔량을 가지고는 한 7,000원에서 7,500원 정도. 이 종목은 뭐 펀더멘털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기술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더 좋다. 그래서 7,500원 정도까지만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제 좀 동일한 비슷한 류의 종목이 들어왔는데 LS 마린 솔루션이 들어왔네요. 매수가가 보니까 18,000원이에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8,000원 보면은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 매수가가
한 낙폭 한 30% 정도, 30%에서 35% 정도 지금 하락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적은 잘 나왔어요. 이 기업 3분기 보시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있지? 자, 여기 있다. 자, 보면은 일단 분기 실적이 3분기 때 72억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해 41억 기록했던 것보다 30억 원 정도 훨씬 더 많은 영업이익 기록을 했고 매출액 자체도 한 170억 정도 더 찍혔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올해 예상되는 컨센 자체가 일단 매출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근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난해 영업이익 자체가 130억이었는데 올해는 그거보다 좀 줄어듭니다. 매출은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조금 축소되는, 사실 그 말인즉슨 영업이익률이 조금 줄어든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은 워낙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고평가가 되어 있는 시장은 맞습니다. 마켓 타이밍상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근데 미증시에서의 이런 그 보통 증시가 레벨 자체가 많이 올라가 있는 구간에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거는 이 실적은 잘 나오는 건 좋은데 전년 대비 잘 나오는 건 좋은데 그 증가 폭이 분기 기준으로 계속해서 잘 나오느냐, 이 부분에 초점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은 분기 기준으로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연간 기준으로는 조금 영업이익률이 축소되는 게 조금은 아쉽다라는 거. 근데 다만 그래도 매출 자체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흐름들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이 구간 자체가 뭐 아주 그렇게 뭐 부담스럽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 5월, 6월 구간, 이때 이제 상승했던 구간들, 해저 터널 관련, 뭐 이제 전선 관련해 가지고 워낙 상승을 많이 했었는데 그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대부분 다 되돌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추가적인 낙폭보다는 반등에 대한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요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때 그래도 저항 구간이 한 15,300원짜리 때 매물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매수하신 부근까지 올라오는 데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케이스는 5월, 6월처럼 이때 이제 해저 터널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들 많이 나왔고 유상증자가 이때 있었는데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크게 터져준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회복은 보여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뭔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15,300원 정도 구간대에서 어떤 비중 축소라든지 또는 갈아타는 전략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